이런 거래들은 반드시 불이니일 때는 피해가세요. 무조건 신축이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으시죠? 오늘은 불이니가 투자하면 망하기 쉬운 투자 유형 8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기억하고 부동산 모르는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를 해주세요. 생각보다 모르고 투자해서 손해보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첫 번째, 초소형 오피스텔. 두 번째, 신축 빌라. 세 번째, 신도시 분양상가. 네 번째, 도시형 생활주택. 다섯 번째, 생활형 숙박시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 여섯 번째, 지역주택조합. 나머지 두 개는 거래 유형인데요. 전매 제한 분양권 거래, 그리고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거래. 오늘은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최근에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그 얘기가 참 말이 많았죠.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호텔 같은 거예요. 호텔인데 취사가 가능한 호텔이다. 이게 시설로만 봤을 때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뭐가 다르냐면 법이 달라요. 아파트는 주택법에 들어가지만 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말 그대로 숙박이기 때문에 이 주택법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이 대체제가 이렇게 유행을 했냐? 2020년, 2021년 당시 부동산이 한창 상승할 시기에 이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엄청났어요. 지금은 강남 3구랑 용산만 규제지역으로 몰려있지만 묶여있지만 그 당시는 서울, 경기 그리고 지방에도 광역시나 그 외의 지역들도 다 규제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대체제 같은 경우 생숙은 이 중과가 안 됐던 거죠. 예를 들면 이 지역들 같은 경우 규제지역 2주택자부터 그러니까 두 번째 주택을 매수한 시점부터 8%의 취득세가 드는데 이런 게 해당이 안 됐던 거예요. 심지어 주택수에서 제외가 됐고 청약통장이 필요가 없다. 이런 이점이 있어서 롯데캐슬 르웨스트의 경우는 이 84제곱미터 전용 84가 16억에 분양이 되었고 심지어 당시 경쟁률이 657대 1로 완판이 됐습니다. 왜 그랬냐? 청약통장이 필요가 없었고 대출 70%까지 된다. 이때도 대출 규제가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완화를 시켜준다. 이런 거 대출 다 받을 수 있다라고 했던 거죠. 이 16억에 대해서 약간 감이 안 잡힐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예시를 가져왔어요. 롯데캐슬 르웨스트가 여기입니다. 여기고 마곡나루역 더블 역세권 9호선 지나가죠. 9호선이 이제 여의도나 강남 직결 노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노선이죠. 그리고 초역세권의 앞에 이렇게 옆으로 보시면 자체 일자리도 많은 곳이 마곡입니다. 그렇다 보니 수요가 많겠죠. 실제로 거주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수요가 많고 이 엠벨리를 보면은 2021년 당시 정고점이 17억 5,500이었어요. 이게 기축입니다. 2014년 11년차 아파트고 새로운 부동산이 들어오면 가격이 적어도 한 2억 3억은 더 이상은 뛰겠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프리미엄 피가 많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가보다도 더 많은 웃돈을 주고 사람들이 구매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어떻게 하겠어요? 아파트 규제하듯이 여기도 규제를 당연히 하겠죠. 심지어 대체제인데 2021년 5월 당시에 생활형 숙박시설 숙박업 의무 등록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때려버려요. 그래서 너네 이거 숙박업 안 하면 강제 이행금 물리겠다. 공시지가에 10%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 공시가가 어느 정도가 될까 예측이 되죠. 왜냐면 이 앞에 있는 마곡 엠벨리 7단지의 공시가가 최저가 8억 8천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8억 8천에 10% 하면 얼마죠? 8,800만 원. 적어도 8천만 원의 어떤 이행 강제금, 과태료 같은 거죠. 이걸 부과하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묻는 분도 있겠죠. 그럼 숙박업 의무 등록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문제가 당연하겠지만 숙박시설로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생숙 자체가 숙박시설이어가지고 애초에 개인이 운영이 불가해요. 개인이 운영 불가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전세를 주거나 뭔가 이렇게 활용을 못해요. 왜냐하면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운영사가 필요해요. 위탁업체가 필요한 거예요. 위탁업체가 어떤 수익이 생기겠죠. 그럼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 비용을 제외하고 부대 비용을 제외하고 수수료에 대한 거를 이 소유주들에게 나눠주는 구조가 돼요. 수익을 내기 힘든 구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위탁사가 끼기 때문에. 그래서 의무 등록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를 하는 거죠. 나는 여기 거주가 된다 그래서 들어왔다. 나는 여기 살려고 들어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21년 10월에 생숙을 오피스텔로 변경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오피스텔로 변경이 되려면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이에요. 주차. 예를 들면 이미 착공이 된 데가 있잖아요. 착공이 돼가지고 이미 짓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주차장을
이렇게 얹을 수가 없는 거잖아. 한 1%에서 2% 정도만 실제로 이게 변경이 됐대. 얼마 안 되는 수치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롯데캐슬 루에스트 같은 경우에 8월 21일에 용도 변경 심의가 다행히도 통과가 됐고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예 기간이 계속 유예 기간을 줬어요. 이때 23년 9월에도 이행 강제금에 대한 처분에 대한 유예 기간을 두어서 이 뭐 용도 변경을 하든 이행 강제금을 내든 어떻게든 해라라. 그래서 그게 12월 31일 올해 종료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거 변경하는 거에 엄청 사활을 걸고 있겠죠. 아무래도 시공사인 롯데건설에서도 이거를 가능하면 맞추는 게 좋겠죠. 왜냐면 사람들이 나 잔금 못 내겠다, 분담금 못 내겠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인근에 위치한 VL 르웨스트 상가의 지하 주차장을 롯데캐슬 르웨스트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도록 한다. 뭐 야간에 활용을 하고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용도 변경에 따라서 가치 상승에 따라 150억 원 상당의 공공기여도 할 계획이다. 서울시에서 내가 너네한테 어떤 이런 이점을 줬으니 뭐 이런 거 기부채납 같은 거 하라 그러겠죠. 뭐 주차장을 옆에 지어주든 공원을 지어주든 어떤 식으로도 공공에 대해서 기여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겠죠. 서로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고 받는 게 있으면 주는 게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거 들어간 분들은 엄청 피가 말릴 거예요. 들어가 보면은 마피도 정말 많이 붙었었고 실제로 이렇게 오피스텔 이슈가 나오기 이전에는 이제 급급매 또 거래가 안 되고 마피도 많이 올라오고 그런 상태였어요. 여기서 이제 생각해볼 점이 있겠죠. 잘 모르는 부동산 들어가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처음에 제가 8가지 설명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는 분들은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우리는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게 이 핵심이에요. 투자에는 늘 리스크가 있고 이거를 줄여나가야 된다. 항상 성공할 수만은 없지만 리스크를 좀 방어하는 형태로 가면 굉장히 장기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이 1년 투자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부동산 시장에서 올해 20년이고 30년이고 장기전을 지속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거를 잘 유지해 나가는 게 능력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의 성공 사례가 되면 용도 변경을 했을 때 성공 사례가 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비슷한 대체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나도 이런 권리를 얻고 싶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정부나 이 서울시에 엄청 푸시를 많이 하겠죠. 나도 이 권리를 얻고 싶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서 나도 그렇게 혜택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도 이렇게 권리를 얻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많이 하겠죠. 그런 게 있죠. 이게 동의율이 뭐 100%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여유 돼서 저는 이거 숙박시설로 해도 되는데요. 저는 그냥 수수료 몇 % 먹고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요?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실거주를 해야 되고 그런 절실한 사람이 아니라 여유로운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이거 괜찮은데? 하면서 계속 동의를 안 해줄 수도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 동의를 만약에 해주면 나한테 얼마를 이제 모아서 나한테 주면 그거를 내가 동의를 해주겠다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모이는 순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잘 모르는 부동산 들어가면 실패할 확률 높다. 물론 이걸로 돈 버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뭐 단타를 치든 대체제로도 돈을 버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을 줄여나가는 거. 저희에게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고 저도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고 그게 이 리스크를 방어하면서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현명한 투자를 하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